자, 화폐 공급 30일부터 42까지 풀겠습니다. 통화승수. 통화승수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이 있고, 통화승수를 우리가 M이라고 하고, 본원 통화를 H라고 한다면, 결국 통화승수라는 것은 본원 통화 대비 통화량의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경제 불안 해소로 은행 부도의 위험이 낮아졌다. 은행의 요구불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하락하였다. 가계가 보유하는 화폐 중 현금 보유 비중이 감소하였다. 은행의 초과 지급 보유가 감소하여 은행 대출이 증가하였다. 예? 자, 여기서 일단 현금 보유 비중이 감소하게 된다면 통화 승수는 올라가겠죠. 또 초과 지급 준비금 보유가 감소하면 은행의 대출이 증가하니 신용 창조에 의해서 통화량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또 경제 불안 해소로 은행 부도의 위험이 낮아졌다. 그러면 돈을 더 빌려주겠지요. 그러면 통화 승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은행의 요구불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적게 하겠죠. 예. 현금하고 요구불 예금이 작아지게 되면 신용 창조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2번은 옳지 않고, 은행권 전체가 보유하는 지급 준비금 총액이 100이라고 했습니다. 요구불 예금에 대한 법정 지급 준비율은 5%, 또 은행은 초과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가계는 현금도 보유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법정 지급 준비율이 오면은 최대한 신용 창조에 해당하는 통화 성수는 Z분의 1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5%는 20분의 1, 결국 20이 되는 거겠네요. 그죠? 20. 그런데 법정 지급 준비율을 10%로 인상하게 된다면 0.1분의 1, 10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통화 성수는 10만큼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20분의 20에서 10으로 20 곱하기 100, 10 곱하기 100 하면 1000만큼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소. 민간은 화폐를 현금과 요구불 예금으로 각각 2분의 1씩 보유한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과 요구불 예금인데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예금 비율이 1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 지급준 비율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 승수는 K 플러스 G분의 K 플러스 1, 따라서 1 플러스 1 나누기 1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고, 위에는 2가 되고 밑에는 3분의 4가 되는 것이니 4분의 6, 결국 2분의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도대체 2분의 3에다가 무엇을 곱해야지 통화량이 150만큼 증가하겠는가? 100만큼 곱하면 됩니다.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금 창조는 중앙은행이 하는 게 아니죠. 시중은행에서 돈을 돌리는 겁니다. 본원 통화는 현금과 지급 준비금을 합한 것이고, 중앙은행이 민간의 국채를 매각하면 중앙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재할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야. 돈을 더 많이 돌아가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경기 과열을 억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정 지급 준비율은 통화 승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K 플러스 G분의 K 플러스 1이라든가 또는 현금 통화 비율, 지급 준비율 이렇게 가지고 통화 승수를 만들어낸 거죠. 5번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채를 사들인다. 그러면 돈이 풀리게 되는 거죠. 통화량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성 선호 이론에 의하면 국채 매입은 화폐 시장에 초과 공급을 유발하여 여기서 문장 자체로 초과 공급이면 이자율은 떨어지겠죠. 이거는 문제를 안 읽어도 모순이 되는 표현이니까 기억은 옳지 않고 자 통화량이 증가하여 총수요 증가를 통해 산출량은 증가하고 물가도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 고용 산출량 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자연 산출량 순으로 회귀한다. 새 고전학파에 따르면 경제 주체의 예상이 완벽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예. 물가만 상승하게 된다. 니은 디귿 리을만 옳은 표현입니다. 부분 지급 준비 제도 하의 통화 공급 모형에서 법정 지급 준비율과 초과 지급 준비율의 합이 1보다 작다. 그렇죠? 네. 초과 지급 준비율이 1보다 작다. 왜냐면 100%를 다 맡길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그럼 돈이 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 예금 비율의 증가로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닌다는 것은 저축을 안 한다는 얘기고 저축을 안 한다면 돈은 돌지 않아요. 통화량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통화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은행이 법적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게 된다면 네. 통화 승수는 커지고 통화량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재할인율을 낮추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으로 국채를 사들이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자,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돈을 풀겠다는 얘기예요.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여기를 잘 봐야 되기 오타가 아니고 음수란 얘기예요. 음수. 그렇죠? 그러면 돈을 맡겼다가 찾으러 갈 때 오히려 돈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죠? 초과 지급 준비금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지. 따라서 그것이 보관료가 발생하는 것이고, 네. 따라서 은행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고 자꾸 돈을 돌리려고 하는 거야. 자꾸 돈을 돌린다는 것은 대출을 확대한다는 얘기지. 대출이 확대되면 기업은 투자와 생산을 늘려서 고용이 증대될 것이고 기업의 투자 자금이 되는 가계 부분의 저축이 증가할 것이다. 네. 저축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 초과 지급 준비가 되는 음수라니까 자꾸 돈을 많이 가져야 될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4번은 아니다. 재할인율을 높이면 시장의 통화량은 감소한다. 옳은 표현이고 법정 지급 준비율을 높여도 통화량은 감소하는 것이고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은 증가하는 것이고 화폐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지 통화 승수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준비율이 10%이고 현금이 50조가 있다면 뭐 0.1분의 1, 500조로 늘어나겠죠. 금융정책이 재량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준칙
재량과 준칙입니다. 정치적 경기 순환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칙에 의해서 누가 풀었다 말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통화량 증가율 준칙 여러 가지 준칙이 있지만 다양한 준칙이 제시되고 있으나 최적 준칙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준칙의 산식에 포함된 지표들이 선행하여서 또는 동행하면서 신속히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준칙이 아니겠죠. 자, 근데 3번은 준칙에 따른 금융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는 않겠죠. 재량에 의해서 한다면 동태적 비일관성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지급준비율이 20%이고 민간의 현금 보유 비율이 25다. 자, 여기 현금 예금 비율이 아니라 현금 보유라는 것은 통화량 대비 현금 보유 비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타 이렇게 썼던 거죠. 자, 그래서 세타 플러스 G 1 세타분의 1 요것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그럼 4분의 1 그렇죠? 더하기 지급준비율은 5분의 1 그리고 나머지는 4분의 3이다. 그리고 위에 1이 붙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쪽은 20분의 3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20분의 5가 되는 것이고 위에 1이 있으니 8분의 20 결국 2분의 5 2.5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봤고,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아까 어떤 거 있죠? 요거? 은행권 전체가 보유하는 지급 준비 총액이 100인데 그렇죠? 그것은 법정 지급 준비율 5%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초과 지급 준비율을 10%로 인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돌게 되는 것이 100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지급 준비율이 10이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화폐 공급량은 1000만큼 감소하는 것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